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 사는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. 오늘도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.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분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. 자살 예방 전문가로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규환 강사님 함께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주 이야기를 좀 요약하자면 네. 사실 요약하기엔 너무 와일드했어요, 스토리가. 아, 네네. 먼저 호주에 가서 그냥 한번 갔는데 너무 준비 없이 갔다가 네. 먹고 잘 곳을 제공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가 교회였는데 맞아요. 그분 거기에서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네. 그러다 보니까 또 관계가 헝클어졌던 아버지가 보고 싶어져서 한국으로 다시 오셨고 그리고 누나 2살 위에 누나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먼저 가셨고 네. 그런 게 마음에 또 있으셨어요. 네. 한국에 오셔서 다닐 교회를 찾으시기도 했고 또 춤출 곳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 거기까지는 알겠어요. 근데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. 아, 네. 어쩌면 이제 꼭 자살 예방의 일을 하려고 했었던 적은 아니었고요. 네. 그냥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냥 좀 지키고 싶었어요. 항상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이나 옷을 입고 있어도 네. 꼭 어떤 힘든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는 내 형제들이나 네. 뭐 아는 동생들 네. 또 그냥 아는 친구들 네. 걔네들 그냥 마음에 어려운 점들 덜어주고 같이 걸어가지고 네. 그러고 싶었는데 네. 좀 어떤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좀 저도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좀 있다가 네. 어떡하다 이제 자살 예방 콘서트 하시는 대표님을 알게 되었어요. 예. 그것도 그냥 솔직히 아는 누나가 이제 토크쇼 하시다가 네. 근데 손님으로 갔었는데 네. 그 대표님을 보고 네. 들이댔거든요. 처음 본 분이었어요. 네. 저 뭐 유가족이다. 네. 나 이런 사람이다 한데 한번 만나주면 안 되냐. 본인도 가족 네. 중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니까 자살 예방 콘서트 하신 대표랑 한번 네. 나 만나달라고 대표한테. 네. 제가 유가족이었고 그러니까요. 대표님 저 한번 좀 만나주세요. 네.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. 또 흔쾌히. 네. 근데 그분도 그날 첫날 본 분이었거든요. 처음 만난 네. 분이셨고. 그래서 다음날 미팅을 가졌고 네. 한 4시간의 이제 깊은 얘기를 했었고 네. 이제 그분도 신앙이 있는 분이어서 네. 근데 이제 그분과 이제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네. 한 2년 뒤엔가 이제 네. 그분이 저한테 콜링을 하셨거든요. 네. 이제 혹시 규환 씨 이게 자살 유가족 청년으로 네. 연설을 해줄 수 있겠냐. 근데 그때가 또 이제 원래 일하는 데서 딱 1년이 마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. 시간이 맞게 됐어요. 근데 타이밍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. 이제 여기 이제 진짜 정리하고 네. 연설을 그냥 하러 가야겠다. 네. 그때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. 네. 근데 지금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종로에 있는 어떤 좀 큰 카페에서 했었는데 네. 그 무대를 딱 올라가니까 기분이 너무 묘하더라고요.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막 죽음과 같이 있다가 항상 바랬던 게 이런 거였는데 진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는데 그게 막 현실로 또 스테이지가 준비되니까 와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고 막 모든 마음을 다 토해냈던 것 같아요. 근데 듣는 분들이 막 다 막 우시고 너무 좋았다 그러시고 그게 저희 어쩜 데뷔 무대. 네, 그러면서 이제 자살 예방 전문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진행이 되었어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준비 과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그냥 느낌만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 네. 공부도 좀 하셔야 될 거고. 맞아요. 그럼 어떤 과정들이 좀 그 다음에는 이루어졌나요? 네. 그 이제 자살 예방 전문가가 되기까지요. 네. 좀 신기했던 건 제가 그분한테 어떤 요청을 한 게 아니었어요. 근데 그분들이 괜히 저한테 막 자살 예방 교육을 잡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잡아주지 했어요 처음에는. 근데 뭐 이제 일도 그만뒀고 시간이 널널하니까 그냥 했어요. 근데 계속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하면서 감사했던 건 유가족은 모든 교육이 다 무료였거든요. 그래서 야 진짜 자살 유가족의 특권을 이제 보는구나.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뭔가 강사를 이제 계속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다양하게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자살 예방 강사가 되었거든요. 근데 어쩌다 근데 또 이렇게 간증 프로에 섭외가 와서 이제 프로를 나갔는데 그분들이 그냥 저한테 그냥 자살 예방 전문가라는 호칭을 달아주셔가지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. 네. 그 유가족분들을 이제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렇게 많이 만나면서 이제 그럼 그분들의 얘기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. 맞아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유가족분들 이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거고. 네. 그리고 이제 자살 유가족이라고 하는 분들,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잃게 된 저도 이제 몇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네.
그런 게 좀 다른가요? 그러면은 그런 게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확실히 이제 유가족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좀 감사한 건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셔가지고, 그러니까 제가 같은 아픔을 있으니까 네. 그분들이 마음을 그냥 빨리 오픈을 해주세요.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오픈하기 자체가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. 네. 근데 저도 유가족이고, 근데 저는 이제 그 상처를 이제 극복했고 정리가 된 상태 때문에 너무 마음을 편하게 열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. 그리고 강사님이 계셔서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되었고,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말해야 되고 어떤 걸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걸 너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주리니까 너무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. 이렇게.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선입견이라 그럴까요? 그런 편견 같은 게 있어요. 있죠.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아버님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셨는데 그 장례를 이제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사인을 이제 뭐 심장마비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거 사회적인 인식이 특히 이 자살 유가족 분들이 견뎌내야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그런 거에서도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.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20살 때 경험할 때는 솔직히 지금보다 더 인식이 좋지 않았고요. 그렇죠. 진짜 그때 꺼내기조차 어려웠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을 거다. 뭐가 걔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었을 거다. 막 수많은 가지 그런 시선들, 따가운 시선들이 있잖아요. 편견이 진짜 딱 들어가더라고요. 선입견.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도 아예 잘 몰랐었던 때였거든요. 교육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이 이제 그래도 많이 교육이 대중화가 됐는데도 그래도 아직 인식 자체가 엄청 그렇게 크게 변한 느낌은 아닌 걸 느껴요. 물론 예전부터 다르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진짜 다양하게 이제 변한 부분이 많지만 아직도 꺼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구나. 이런 걸 딱 현장에서 피부로 막 느끼는 게 있어요. 현실적으로.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직장에서 조금 옳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대요. 계셨어요. 근데 그분이 아들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.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못 한대요.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이니 어떻게도 우리 회사에서 그런 네가 옳다고 옳은 소신이라고 얘기할 수 이제 그런 걸 본인이 실제로 직장에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확실히 그런 좀 리스크적인 게 진짜 있고,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대중이 이걸 어떻게 대할 줄을 모르는 게 진짜 커요, 이게. 그래서 그냥 자기만의 어떤 기준, 선입견이냐 들어가는 게 또 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. 또 그거를 또 뭐라 반박할 수가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솔직히 이제 스스로가 좀 그걸 힘든 걸 막 느껴요. 괜히 좀 스스로가 어떤 테두리를 만들기도 하고, 현실 자체가.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이제 저도 어려워서 얘기를 못했었지만, 근데 또 되려 좀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했을 때 그걸 진짜 좀 받아주는 사람들도 생기긴 하더라고요. 또 엄청난 지지와 또 되려 칭찬과 격려를 받았을 때 되게 중요한 건 어쩌면 또 용기 있게 이렇게 내뱉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. 뭐 그 후에 또 책임은 내가 져야겠지만 거기서 자유해질 때까지 좀 용기 있게 하는 부분도 당사자들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그 아버님은 또 죄책감도 엄청 느끼셨어요. 엄청 느끼죠.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,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몇 년을 가더라고요. 엄청 길게 가요, 이게. 몇 년을 가는 게 아니라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솔직히 이게 이렇게 어떤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가슴에 묻어야 되는 부분이라 솔직히 평생 가긴 하지만 좀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, 또 이게. 상황마다 다르기는 하죠.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? 그 좀 마무리 그 상황에 대해서 마무리. 아까 이제 누나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으로 이제 정리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걸 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. 그건 맞아요. 어떤 분들은 그걸 평생 가져가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. 어쩌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.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. 충분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으니까요. 알겠습니다. 이제 궁금한 건 주위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. 그럼 어떻게
뭘 말씀을 드려야 할까? 네. 그리고 혹시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? 네.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. 네네.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오셔서 이제 네. 전문가로서 알겠습니다.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자살 예방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. 우리 정규환 강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